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바디를 연출한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즘에 너무 흉흉한데 그래도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피날레를 한가람 감독님과 함께 장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아워바디에 대해서 한가람 감독님과 모시고 관객과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워바디가 언제 했는지 제가 봤더니 9월 26일에 했더라고요. 네. 이제 벌써 그 개봉으로부터 한 5, 6개월 정도 지난 건데 아마 이제 지난 하반기 때는 개봉이나 아니면 또 행사 준비로 좀 바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 5,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서 이 아워바디라는 영화를 생각해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오바디가 제가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다닐 때 만든 작품이라서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 썼던 걸로 하면 벌써 4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영이 나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아오바디를 볼 때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본 거는 사실은 저는 그 이번에 DVD가 지금 준비 중이어서 아오바디가 그 배우분들이랑 코멘터리를 녹음을 해야 돼서 되게 오랜만에 봤었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되게 그때는 진짜 뭔가 제가 만든 영화 같지 않고 되게 거리를 두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배우분들이랑 코멘터리 하면서 자영이는 왜 저럴까 얘기를 막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워바디를 만든 거는 제가 그 나이 때 겪었던 고민 같은 거를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제 고민을 풀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리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나면은 내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내 삶도 뭐 좀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삶은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워바디라는 영화에 이 영화를 둘러싼 담론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보통 영화가 개봉을 하면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나 아니면 평론가들 주축으로 해서 이 영화 어떻더라, 영화 봤더니 어떻더라라는 식의 평가나 담론이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 사실 극장에서 내릴 즈음에는 이제 다음 개봉작으로 관심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워바디라는 영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지난해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SNS나 웹상에서 좀 더 이런저런 담론들이 형성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이거는 역주행 현상인데 이거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봉 당시만 해도 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영화는 달리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거 영화 보였더니 아닌데 완전 다른 영화인데 라든지 아니면은 이 영화가 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점점 더 이제 연말이 되어 가면서 이 영화의 어떤 좀 불온한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매력들을 알아보는 관객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의 자영의 몸이 점점 더 변화를 해가는 것처럼 이 영화를 둘러싼 담론들도 계속 변화해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은 그런 담론의 변화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영화가 처음 공개됐던 거는 재작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였는데 그때는 캐나다 분들이 보시잖아요. 네. 그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분은 캐나다 분이시니까 그 관객분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은 되게 자기가 알기로는 보수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정말 진짜 진심으로 놀랄 부분이 대체 어디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분들 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카데미에서 이걸 만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거나 논란이 될 수 있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음. 못 들었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게 그냥 되게 솔직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영화를 만드는 동안은. 근데 토론토를 갔다 와서 부산에서 처음 영화제에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부산에서? 일단 되게 지구를 할 때 뭔가 이렇게 화가 나는 표정의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막 제가 나가는데 이렇게 쫓아 나오셔서 자영이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솔직히 찾아보니까 저희도 SNS 같은 데서 반응을 찾아보는데 사실 너무 생각지 못했던 반응이 많아서 그때 사실 되게 충격을 받고 제가 PD한테 어떡하지? 막 되게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됐고 또 개봉을 할 때쯤에는 오히려 되게 마음이 해탈한 상태였어요.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역시 개봉하고 지불을 할 때도 가끔 이렇게 화난 표정의 분들이 계시고 아 그래 이게 되게 불편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물론 되게 영화의 다양한 분들을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그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근데 물론 작년에 사실 정말 계기가 됐던 건 저희 스태프들끼리 했던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그 카톡에 사진이 계속 오는데 캡처한 사진이 이게 시네21에서 올해 한국 영화 네. 10편 안에 들었다 이걸 다 캡처해서 보내면서 그때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전에 반응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그거를 굉장히 기뻐했었고 그거를 솔직히 계기로 다시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또 저희가 또 SNS를 진짜 다 보고 있어요. 저희 PD가 특히. 그래서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제일 좀 혹시 기억에 남는 이런 평가나 반응들 있으세요? 사실 기억에 남는 반응들은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제가 예상치 못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지만 좀 많이 말씀하셨던 거는 자영이랑 현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네. 그런 거 얘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자영이가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해석도 사실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두 질문 다 있다가 되게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다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 아워바디의 자영이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었지만 감독님을 좀 여러모로 닮은 부분들이 있는 캐릭터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그 시험도 이제 시험을 오래 준비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뭔가 좀 친구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리기도 하셨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가 이제 자영이고 어디까지가 감독님의 경험일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감독님의 예전 이야기들을 알고 나면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자영이를 만들 때는 제 경험과 제 친구들에서 좀 많이 가져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저도 몸을 방치하고 살았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취준생 시절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달리기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감정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좀 되게 마음속에 남아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되니까 평소에는 그런 운동하는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나서 그분들을 보니까 좀 되게 느껴졌던 게 달랐던 것 같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영화로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겪었던 것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문제는 이 영화가 결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질문은 던지고 싶은데 그 답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때는 솔직히 자영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현주가 죽는 것까지는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꼈던 거를 그대로 옮긴 거였는데, 그럼 현주가 죽고 난 다음에 자영이가 어떻게 하지? 그게 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거기서는 좀 저랑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자영이가 좀 되게 너무 철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영이한테 좀 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다든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엄마를 따라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게 그냥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거나 자영이는 자기 뜻대로 이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자영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이 그 자영이라는 인물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결코 주인공이 되지 못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특히 여성 캐릭터 중에서 이게 단순히 뭔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딱히 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이 없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지도 않는 캐릭터예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영화적 인물로는 정말 다루기가 쉽지 않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인물을 기어이 어떤 주인공으로 선택을 해서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감독님의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인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감독님이 좀 어떤 고민들을 중요하게 하셨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시나리오를 썼을 때 자영이는 저랑 더 많이 닮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냥 저를 아는 분들이 시나리오를 더 잘 이해할 정도로 저랑 닮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사실 자영은 시나리오 속의 자영이는 제가 만들어낸 제 글로 썼던 자영이지만 사실 이게 영화로 보여지려면 배우를 통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우가 정해지면 내가 생각했던 자영이를 버리고 다시 자영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게 되게 확고했었고, 그래서 자영이는 꼭 어떤 배우가 맡아야 된다 이런 기준도 그래서 별로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배우를 만나면 그 배우랑 같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자영이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또 최희서 배우와 함께 하게 됐을 때 일단 최희서 배우도 저랑 또래다 보니까 자영이의 기본적인 기분 자체를 되게 잘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지 같은 거를 잘 이해해 줬었던 것 같고, 근데 물론 자영이가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평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지만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솔직히 굉장히 좀 되게 뭐라 그러지? 주변에 뚜렷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영이가 그냥 모두에게 이해받는 인물을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좀 되게 솔직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영이가 하는 그 생각들이나 그런 욕망 같은 게 잘 들여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막 특별하고 특이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잘 얘기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런 거를 좀 영화를 만들 때는 거리낌 없이 표현해 보고 싶었었고, 그래서 영화를 준비하면서도 후반부에 가면 사람들이 자영이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많이 했었는데, 그 촬영 감독도 그렇고 사실은 자영이를 어느 순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그냥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편집본을 봤을 때 이게 아카데미 그 학생 신분으로 만든 영화다 보니까 크리틱을 계속 하는데, 그때도 자영이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었어요. 이거를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자영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편집을 굉장히 많이 바꿨었는데, 지금 공개된 버전은 사실 모든 걸 다 집어넣은 버전이거든요. 그냥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다 얘기하는 게 맞다고 그때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도했던 게 다 온전히 제가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전히 표현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까지 그 한가람 감독님께서 다뤘던 그런 유형의 여성 캐릭터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신의 10일 그 연말 베스트에서 뽑았을 때도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의 욕망을 다룬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이제 이 아워바디라는 영화가 정말 굉장히 복합적인 욕망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희의 어떤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또 이게 그 스크린으로 갔을 때 또 영화의 어떤 서사로 풀어졌을 때는 그게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좀 구현되는 게 많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좀 더 이제 이 영화가 딱 나왔을 때 혼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 아오바디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그렇게 복합적인 그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욕망들을 가진 인물들도 분명히 이 영화에 누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이제 다음 질문 드리면, 이 영화에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의지대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여성이잖아요. 결국 자영이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여성의 몸만큼이나 한국 사회에서 대상화되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한국 영화들이 이제 메일데이지의 시각으로 여성의 몸을 다루고 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여성을 영화로 다룬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영화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덧붙여서 이제 궁금했던 점은 이 영화에서 이 여성이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영이가 현주를 본다든지, 자영이가 동생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엄마가 자영이를 본다든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시선들은 그렇다면 예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 이제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표현이 됐었다면,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전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제일 찍고 싶은 장면은 주인공이 자기 몸을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현주도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찍고 싶은 장면은 거울 앞에서 정말 옷을 벗고 내 몸을 바라보는 그 인물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심정이 뭘까, 그 기분이 뭘까가 이야기의 출발점이었고, 주인공이 그렇게 자기 몸을 바라보게 되기 전에 우선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타인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영이가 현주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화영이가 언니 자영이를 보고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딸인 자영이를 보고 달라졌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민지도 자영이를 보고, 서로서로 보는 시선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개봉을 했을 때 시사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서 그 아우바디를 처음 찍을 때 촬영 감독이랑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다시 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성적 대상화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성적 대상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촬영 감독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지? 글쎄?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질문 앞으로 엄청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이메일을 찾아봤는데, 촬영 감독이 이 영화에서 그 자영이의 몸이나 현주의 몸이 어느 정도
대사가 되는 거 맞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되는 건 맞죠. 어떤 의미에서는 대사가 되는 건 맞는데 단지 영화의 맥락이 다른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자영이가 자기 몸을 보는 것 자체가 일단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솔직히 되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 전체에서 그 의미를 뭔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한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다른 영화에서 보였던 여성의 몸이랑 다른 의미를 만들어냈던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찍는 거는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찍자, 용감하게 찍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찍을 때도 나는 정말 자영의 몸이 되게 평범한 여자의 몸이지만 되게 하나의 우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촬영 감독한테. 그래서 정말 손살까지 다 보였으면 좋겠고 몸이 진짜 단순히 좋아졌어 날씬해졌어가 아니라 어디에 근육이 붙었고 그런 거를 다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여기 근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되게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찍는 것 자체가 저희의 그 목표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찍을 때는 일단 가장 솔직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엔딩 장면 같은 경우는 재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재촬영하기 전에 본래 촬영을 했을 때는 그런 클로즈업 샷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호텔 씨는 재촬영을 하는 거에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되게 동의를 했었고 그때 가서도 했었던 말은 사실 우리 되게 용감하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뭔가를 안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를 되게 하려고 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배우로서도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희석 배우와의 좀 에피소드도 궁금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희서 배우 같은 경우는 진짜 뭐라 그러지?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게 되게 성실하고 되게 의욕적이고 자기가 목표로 한 걸 어떻게든 이뤄내고 마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자영이가 안 나오는 씬이 거의 없는 데다가 촬영을 하기 전에 몸을 다 만들어 놨었어야 됐었어요. 저희가 이게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촬영 기간이 길게 가질 수가 없어서 촬영 기간 자체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몸을 트레이닝하면서 찍을 수가 없어서 프리 단계에 있을 때 트레이닝을 다 받아서 몸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울 보는 장면을 제일 먼저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희서 배우는 리딩을 하면서도 식단 조절과 엄청나게 후둑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영화를 찍는 동안도 계속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일 그 촬영을 나와서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식단을 보면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이 뭐 식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근데 같이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같이 어떨 때는 옆에서 샐러드도 먹어주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촬영 중에 배우는 계속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햄버거를 먹을 다 먹으면서 그걸 보는데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희석 배우가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그 배우분들이 보실 때 솔직히 망설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솔직히 글자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표현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희석 배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해보고 싶다고 했었고 그냥 되게 용기가 있었고 그런 게 좀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석 배우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았고 특히 엔딩씬 같은 거를 촬영을 다시 하자고 했을 때도 되게 흔쾌히 자기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에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최희석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그 혹시 이제 최희석 배우의 캐스팅이 안지혜 배우가 현주를 연기했던 안지혜 배우의 캐스팅과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희석 배우를 먼저 먼저 캐스팅하고 그러면 혹시 이제 최희석 배우의 호흡을 보고 그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어떤지? 아니 호흡을 보진 않았었고 왜냐면은 현주는 솔직히 저는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배우분을 찾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주 배우분을 안재 배우분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 스태프들은 저 정도면 현주를 위해 태어났다고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반가웠었기 때문에 바로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같이 하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진짜 찍기가 배우들이 찍기가 쉽지 않았을 장면들, 왜냐하면 달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시기에도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죠.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진짜 적다 보니까 달리기 장면 찍는 거는 사실 다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달리기 장면을 찍는 게 장비만 좋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한강 그 잠수부에서 달리는 장면이 가장 저희는 편하게 찍었던 씬인데 거기는 전기차를 저희가 대여해가지고 그거는 편하게 찍었는데 그 외에 모든 달리는 장면들은 달리는 배우들도 되게 고생을 했었고 다른 달리기 장면들은 다 스태프들이 같이 뛰면서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촬영 감독이 되게 싫어하는데 달리기 장면 어떻게 찍을까 했을 때 어느 날 촬영 감독이 리어카를 가지고 온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리어카인데 이렇게 리어카라고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리어카 위에 이렇게 의자를 고정을 해놓고 거기에 촬영 감독을 앉히고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스태프들이 그 리어카를 그냥 밀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르르 뛰어가면서 그걸 찍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 처음엔 저도 옆에서 모니터를 들고 같이 뛰었어요. 뛰면서 모니터를 보면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오는데 앉아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같이 뛰었더니 스태프들이 걸리적거리니까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빠지고 스태프들이 뛰어내리는 걸 보고 있었는데 진짜 배우도 고생하고 스태프도 고생을 한 게 조감독이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살이 찌고 다른 스태프들 다 살이 빠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고 달리기 장면이 솔직히 좀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달리기 영화를 다음에 찍으신다면 노하우가 생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작품도 약간 액션이 있는데 사람들이 액션 영화 안 찍어봤는데 괜찮냐고 하면 아웃바디도 액션 영화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액션 영화 맞네요 정말. 네. 그 이제 아까 저희가 그 여성의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달리기와 여성의 몸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여성의 몸이 대상화된다는 문제는 나이에 대한 어떤 사회의 시각과도 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31라는 그러니까 이 자영의 나이가 결코 많지는 않은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여자 나이 31면은 막 취업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이미 좀 좋은 기회를 누리기 어렵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하필 31였을까? 감독님과 동갑 혹시 같은 나이셨나요? 이거를 쓸 때는 같은 나이였었는데 그때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안 그런 척하면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고 있는 것도 남들 보기에 걱정 안 할 만큼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남들 사는 것처럼 살 자신이 없으면서도 되게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내가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31살이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닌 것 같고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히 어린 나이인데 저는 31살 때 되게 약간 막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도 비정규직이었고 30살이 넘어가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솔직히 아르바이트도 이제 못하고 아르바이트 보통 나이 제한이 만 29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라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많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비정규직으로는 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일 많았던 나이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경전이나 이런 차이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묘사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보면 굉장히 좀 복합적인 감정을 어떤 상황으로 그러니까 단 하나의 상황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종종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좀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이제 초반부에 보면 자영이가 그 민지에게 돈 봉투를 받잖아요. 이제 받고 나서 약간 좀 뭔가 모멸감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장면이 현주를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그 동네에서 만나서 따라가서 막 그 뛰다가 결국은 그 잘 못 따라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의 감정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그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딱 어떻게 그런 상황들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되게 매력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찍으셨을 때 전 되게 최희서 배우 연기가 좋았거든요. 어떻게 찍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자영이가 실제 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친구가 돈을 주는 것도 경험담이었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현주 같은 분을 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경험담이지만, 저는 제 친구가 자기 돈을 주는 걸 알았지만 친구한테 이거 네 돈이야 라고 절대 물어보지 못했고, 저한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영화 속의 자영이는 그걸 다 해볼 수 있는 인물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희서 배우가 되게 타고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런 섬세한 감정을 되게 표현을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서 배우가 솔직히 질문을 많이 하지만 언제나 첫 테이크가 솔직히 제일 좋았어요. 그냥 바로 연기를 했는데 되게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첫 테이크가 제일 좋은 배우였었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자영이가 민지한테 느끼는 감정은 뭘까? 그리고 자영이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로 정리되는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까지 복합적으로 쌓였던 감정이 터지는 장면이었고, 그런 거를 희서 배우가 되게 잘 표현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건 직접 쓰신 장면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았을 때 아까 이제 잠깐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영화를 만드실 때도, 왜냐면 지금 이제 감독님 차기작 준비하시고 있거든요. 이따 더 여쭤볼 거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영화 만드실 때도 좀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감독님의 스타일로 봐도 될까요? 제가 아우바디를 개봉하고 나서 이제 혼자 시나리오를 그냥 써보면서 그냥 재미로 쓰고 있는 얘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우바디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지구에 다니면서 늘 PD나 친구한테 했던 말이 다음에는 꼭 산막구조에 기승전결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무도 오해할 소지가 없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약간 농담처럼 말을 하고 다녔는데, 막상 제가 쓸 때는 이런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쓰는 걸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성격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막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 아까 질문하셨던 SNS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그 관객분의 반응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영이 되게 이해 안 간다고 해서 아우바디를 봤는데 나는 자영이가 100% 이해가 갔다. 근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널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알았다라는 걸 보고 너무 공감을 하고, 이런 거였구나 라고 딱 깨닫고, 내가 그렇게 이상할 수 있겠다라고 깨달았는데, 사실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쓰는 거를 저는 그냥 재밌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차기작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잠깐 좀 소개해 주실래요? 지금 준비하시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올 여름에 공개가 될, 이게 감독 8분들이 함께하는 SF 드라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일단 40분짜리 단막극 같은 형태고, 이게 MBC와 웨이브에서 공개가 될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은 제가 지금 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제가 늘 농담처럼 했던 그 말이 시가 되어서 정말 그냥 산막구조 사건 중심의 액션 영화인데, 좀 이건 또 이거대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라리 아우바디처럼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가 좋았고, 현대 사회의 이야기를 쓸 때가 얼마나 좋았나라는 걸 깨달고 있어요. 미래 사회에 가니까 뭘 해야 될지도 약간 잘 모르겠고, 좀 그것도 그거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우바디와는 좀 되게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주인공은 여자고, 네, 30대 여자고, 30대 여자가 주인공인 액션 장르의 SF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으로 이런 얘기를 쓰는 일은 영원히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누가 해보려고 해서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나온 걸 보면 비슷할 수도 있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완전 장르가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제 자연과 현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이게 이제 어떤 가게가의 대화에 나가서도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죠. 근데 진짜 이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될지가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저는 이제 단순히 이건 우정으로 볼 수는 없는 게 너무 명확하긴 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성적 판타지를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보면은 현주가 그런 걸 먼저 물어보고 이제 이 자연이가 대답을 하고 또 이제 막 옷을 훌렁훌렁 먹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돌아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그 미묘한 감정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 역시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오가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쓰실 때는 어떤 관계를 좀 생각을 하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민지와 자영이와의 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사실 그냥 되게 술술술술 썼던 얘기인데 어떤 관계라고 정의하지 않고 썼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 둘의 관계가 동성애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면 저는 이 이야기가 자영이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동성애냐 아니냐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꼭 정의를 내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자영이는 사실 현주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영이는 자기가 그 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뭐가 되고 싶은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는 되게 저돌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주를 보고 생겼던 욕망 같은 거를 그냥 망설이지 않고 그냥 현주에게 끝까지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끝이 뭔가 꼭 이렇게 성 정체성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그 순간순간 느끼는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냥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솔직히 복잡해서 어느 순간은 이게 뭐 동경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우정인지 그냥 선을 그을 수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독님 되게 흥미진진하게 되게 독하시다 제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왜 그 현주에 대한 욕망을 이렇게 키워놓고 왜 이 인물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셨나요? 진짜 궁금했어요. 그 부분. 그게 제가 20대와 30대 초반에 되게 염세주의적으로 지냈던 것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교수님들도 왜 그렇게 호모주의자처럼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젊은 나이에 그런 걸 질문 많이 하셨었고 제가 사실 그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달리기를 처음 하면서 전 주변에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솔직히 정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런 걸 해내지? 이런 걸 해내면 솔직히 회사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회사 다니면 여전히 힘들어하고 저는 달리기를 하면 솔직히 그게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고 되게 보람을 느끼는데 솔직히 삶은 아무것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해낸 자신감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나는 적어도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데 사회적인 기준에 또 충족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게 너무 허무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운동을 하면서 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 기분이 배신당하는 순간을 현주의 죽음으로